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 긴장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시작된 것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에 이란 영사관을 공습을 하면서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됐고, 이에 토요일 이란은 사전 고지한 대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 주말 내내 조금 긴장감이 고조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란이 이렇게 공격한 이후에 추가 공격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또 밤사이에는 바이든이 통화를 했죠. 이스라엘 보복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당장 확전되는 분위기는 움직임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의 거리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5차 중동전쟁까지 확전이 될 것인가를 눈여겨 많이 봤는데, 이스라엘이 여기고 이란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차부터 4차까지의 중동전쟁은 이스라엘의 근접 국가들하고 벌어졌다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란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5차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 여기서 여기 공격을 하려면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 인접 국가들의 전쟁을 원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서로 이런 확정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게다가 이란이 이제 공군력이 약하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또 북부에 인접해서 헤즈볼라의 그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국은 전쟁을 반대하고 있고, 바이든은 빠르게 또 전화를 해가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좀 잠잠한 분위기긴 하지만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전쟁의 흐름을 전망한다라는 것은 인간들의 심리와 욕심 또는 실수 이런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다 판단하기보다는 이 전쟁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채권시장의 영향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채권시장은 위험자산으로서의 매수세가 선호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모두 받죠. 그에 비해서 이제 유가와 환율은 상당히 조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지정학 이슈가 생기게 되면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유가의 흐름은 분명하게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뚜렷했습니다. 유가의 움직임도 그랬고 또 환율의 움직임도 모두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고조화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근데 웃긴 것은 유가와 환율 이 두 가지는 사실 모두 금리의 변동성을 촉발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게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결국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 이슈는 유가를 끌어올리겠죠. 그리고 환율도 강달러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날 겁니다. 지금은 106선이 조금 깨지면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적으로 계속 강달러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유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유가, 강달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의 움직임인데, 뚜렷한 방향성을 알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정도로 지금의 지정학 이슈를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채권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부정적으로 미치냐 모두 다 미친다 이 얘기죠. 일단 금요일 WTI 거래를 보게 되면 사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이 됐어요. 85불선에서 마감이 됐고, 크게 올랐다가 안정을 찾았죠. 그래서 사실상 0.75% 정도만 오름세로 종가가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사실 10년물 수익률 같은 경우도 거래 직전 금요일이죠. 물가의 우려가 충분히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매수세가 더 컸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소폭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6.6b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거래 마감이 되었고, 지금의 금리 레벨 보시게 되면 과거 지금 우리가 3.8까지 떨어졌을 때를 비교해보면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4.5가 다시 올까 했던 구간이거든요. 지금 그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위치가 작년 9월달 정도예요. 이때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진입하기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의 관심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 공포스러웠던 5% 무렵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열려 있죠, 상방이. 그리고 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유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공포스럽게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가 겹치죠. 이제 다시 기술적인 상방 요인도 받을 테고 이때 뭐 5% 부근까지 올라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빼놓지 않고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때 5%가 넘어갔던 원인은 당시 장기채의 수급 이슈가 원인이었어요. 장기채 발행 비중이 늘면서 수급 이슈가 턴 프리미엄을 끌어올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유가라든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이런 수급 이슈까지 덧붙여서 5% 부근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극단으로 5%까지 치솟게 되자 재무부에서는 결국 장기채 발행 비중을 줄이면서 빠르게 급락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 장기채 금리 레벨 5%는 재무부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기채 수급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과거처럼 5% 부근까지 금리가 올라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고요. 물론 4월 30일 재무부의 다음 분기의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 4.5까지 올라와 있는 입장에서는 장기채 발행 비중을 그렇게 크게 늘릴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정도로 비중을 조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4.5에 위치한 현재 금리 레벨이 물론 작년 9월달, 10월달 위치와 비슷하고 전반적인 국제 정세라든지 지정학적 이슈, 유가의 움직임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그때랑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런 장기채 발행 물량에 대한 비중의 차이다. 수급 이슈가 주도를 했던 시기와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사실 이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라면 결국에는 이렇게 내러티브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결국 국방비 증액 문제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얘기는 뭐예요?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얘기죠. 결국 다시 수급 이슈 패러다임도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현재 그런 내용이 당장 패닉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혼란 정도가 이어지다가 가닥이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지정학적 이슈,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이런 불안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작년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한번 우리가 확인했듯이 채권 시장의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나타났어요. 유가와 환율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방향성을 보여줬지만 사실 채권은 그러지 못했다. 왜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일정 부분 차지를 하고 물가 우려에 대한 반등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상쇄가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튈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뚜렷한 방향성을 전망한다라는 그 자체가 의미는 없고 사실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작년 사실 실제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4.5가 어느 정도 저항선을 지지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뚫리고 넘어섰다라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금리가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 뭐 이스라엘이 일단은 보복 계획을 철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거고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죠. 다 알 수 없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4.5가 넘어가는 레벨부터는 언제든지 좀 분할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달러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뭐 유가도 높은 수준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후퇴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과거의 패턴처럼 결국에는 뭐예요? 경기가 좋은 양상으로 인해서 금리를 제때 내리지 못하는 실수가 반복될 여지밖에 없다. 매번 그래 왔잖아요. 인간의 실수는 매번 똑같게 반복이 되는 패턴이 사실상 지금도 이런 모든 환경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공포에 휘둘릴 위치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4.5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뭐 비중을 담아가면서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